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었어요.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뭘 경험하게 됐냐면 극심한 입마름, 구강 건조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.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마름 증상이에요. 원장님 침이 안 나요. 침이 너무 마르고 그러니까 밥알이 모래알 굴러가는 것 같아요.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왜 진료실에서까지 이거를 이야기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. 너무 힘든 거예요. 입이 그냥 바짝바짝 말라 있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도움이 안 돼요. 그냥 없어져요. 물은 입 안에서. 그러니까 밥을 먹기가 싫고 밥을 넣어도 그냥 까슬까슬하고 밥이 넘겨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입 안에서 구취 냄새도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정말 힘드셨구나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하는 거, 이거 방법, 원인, 이거 영상 좀 준비해야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, 이 침이라는 게 우리한테서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 구강건조증이 왔을 때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는지 그 이야기. 두 번째, 그럼 도대체 왜 우리에게 구강건조증이 오는지 이 원인이라도 알아야지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. 세 번째, 그래서 해결책, 어떻게 하면 좀 그나마 나아질 수 있는지 해결책까지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, 우리 침이란 무엇인가? 여러분, 우리 입 안에서 하루에 분비되는 침의 양이 얼마냐면요. 1리터예요. 1리터. 1리터 생수 양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. 어마어마한 양이죠. 이 양이 하루 종일 우리 입 안에서 침샘을 통해서 나온다. 그럼 이 침샘은 어디 있냐면요. 자, 옆에 사진 보이시죠? 자, 세 군데 있어요. 우리 입 안에. 자, 귀 밑에 귀밑샘. 여기가 부었을 때 우리 볼거리 일어나죠. 그 다음에 혀 밑에 혀밑샘이 있고 턱 밑에도 양쪽에 턱밑샘이 있습니다. 이 세 군데에서 침을 분비해서 내보냅니다. 하루에 1리터를요. 그런데 이 1리터의 양의 성분 중에서요. 99.4%가 물이에요. 99.4%는 물이고 그러면은 0.6%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첫 번째 뮤신이라는 점액 성분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거예요. 이 뮤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입 안이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음식을 입에 넣잖아요. 그러면 음식을 이게 뒤덮어요.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. 그리고 입안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.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해서 우리 목을 통해서 음식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점성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성분이 이 뮤신이에요. 그래서 이 침샘을 통해서 이 침이 잘 안 나올 때 여러분들이 밥을 입에 넣었을 때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 점액 성분, 이 뮤신이 끈적끈적하게 밥하고 내 입 안을 감싸주질 못하니까 그냥 까슬까슬한 무언가가 입 안에 있는 느낌, 입 안에서 굴러가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모래알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. 두 번째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. 소화효소. 특히 이제 탄수화물 소화에 관련된 효소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입 안에서만 오래오래 씹으면요. 이 침 성분이요. 50% 가까이 탄수화물 성분은 분해가 가능해요. 엄청나죠. 그래서 이 침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. 세 번째, 전해질이 또 들어있고요. 네 번째 또 중요한데요. 세균에 대항해주는 면역글로불린하고 라이소자임이라는 이 세균을 분해할 수 있는 이 단백물질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침이 없으면은 이것들이 안 나오니까 세균이 금세 입안에서 자라나고 곰팡이도 금세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구취 많이 나고 백태가 많이 끼게 되는 이유도 침이 안 나오면서 이 세균을 막지 못해서입니다. 그래서 침 안에 네 가지 성분, 뮤신, 소화효소, 전해질, 면역글로불린, 면역물질 들어있다. 그런데 이거의 성분은 0.6%밖에 안 돼요. 99.4%는 물이다, 물. 그래서 세 개의 침샘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. 이 중에서 물을 대량 분비하는 침샘이 누구냐면 귀밑샘이에요. 귀밑샘. 여기서 물을 많이 분비해 주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잘 못하면은 물 성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게 두 번째. 그러면 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 입마름, 구강건조증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 방사선 치료 때문에 침샘 주변이나 침샘 파괴돼서 그래서 침이 안 나오는 분들 계세요. 근데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두 번째의 경우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 잘 안 나옵니다.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우리가 입이 마르냐면요. 이 침이 분비되는 거는요. 부교감하고 교감신경이 서로 작용을 해서 분비가 되는 건데 이 귀밑샘이 물을 대량 분비한다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 귀밑샘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, 막 뭔가에 쫓기는 상황, 막 불안한 상황 이럴 때 많이
항진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라고 했잖아요.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이 귀밑샘이 침을 잘 분비를 못하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, 우리가 극심하게 불안하면, 극심하게 짜증이 나면, 극심하게 우리가 뭔가 가슴 뛰는 상황이 생기면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이유가 귀밑샘에서 물 분비를 거의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구강건조증은 대부분 스트레스시죠. 우리 환자분들 이 암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. 그래서 대부분은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귀 밑에 있는 물이 분비가 안 되는 상황이구나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이제 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,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구강건조증이 일어나는지도 알았잖아요.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자, 첫 번째는 여러분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겠죠. 근데 이거 스트레스 줄이자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,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. 그러면 방법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?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복식호흡이에요. 내가 뭔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에 매일매일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은 천천히 호흡하는 이 복식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올려주거든요. 그러면 다시 이 침샘을 분비할 수 있는 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침샘 분비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. 자, 그 다음에 이 부교감 신경을 올리려면, 우리 스트레스 줄이려면 여러분 많이 웃어야 되거든요. 자, 이거는요, 여러분, 내가 좋아하는 즐겁게 보는 프로그램, 막 나를 웃게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몇 개 가지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사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거라도 보고 좀 많이 웃고 즐길 수 있게 하루의 스케줄 중에 그런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, 이제 방법 면에서요. 여러분,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자체가 이 입안 건조증을 도와주지는 못해요. 마셔봤자 금세 없어져요. 그래서 사실은 입에다 자꾸 머금고 계셔야 돼요. 입이 내가 너무 마른다 하면은 물을 많이 말고요. 그냥 소량, 입 안을 덮어줄 수 있을 정도 소량을 그냥 입 안에다 자꾸 머금고 있다가 삼켜주시고, 그냥 소량만 머금고 있다가 생활하시고,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. 입이 너무 마르시는 경우. 그 다음에 입마름 증상이 심하실 때 네 번째, 입안 구취 관리, 세균 관리해 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입 안에서 세균이 훨씬 더 많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. 구강건조증이 있을 때. 그래서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코코넛 오일 풀링. 이 코코넛 오일 풀링은 세균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 안에 점막 코팅을 또 한번 해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강건조증 있을 때 사실 도움이 돼요.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양치를 아주 깨끗이 해주셔야 돼요. 소금 양치를 하셔도 되고, 이 구강건조증이 심할 때는 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소금으로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치약 사용해서 양치해 주세요. 아주 깨끗하게 여러 번 양치를 해주시는데,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치약을 사용하면 대신 여러분, 치약, 화학약품이요, 입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굉장히 여러 번 물세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양치하시고 물세척 굉장히 많이 해서 안에 치약 찌꺼기 남아있지 않도록 양치하고 주무시는 거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주무실 때 옆에다가 물 따라 놓으시고요. 중간중간 깨셨을 때도 입 굉장히 마르거든요. 그럴 때도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입 안에다가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오물오물 하면서 입 안을 계속 적셔주는 것.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입안이 너무 마르는 분들은 머리맡에다가 물 한 잔 떠놓고 주무시고 중간에 마셔준다. 그 다음 여섯 번째, 여러분 이 귀밑샘이 가장 많은 침을 분비한다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 귀밑샘을 가장 많이 자극해 주는 거는 씹기예요. 씹기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욕이 떨어지시더라도 많이 씹어주셔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씹을 때 무엇을 씹어줘야 되냐면 단단한 걸 씹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단단한 채소들 있잖아요. 오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거 물기도 있고,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씹어주기에도 좋고, 그 다음에 입안이 매우 까끌까끌하지만요, 잡곡밥을 집어넣어 놓고 그냥 완전 죽이 될 때까지 오물오물 계속 씹어주는 거, 그래서 저작 활동을 계속 해주는 것 자체가 여기 귀밑샘을 자극해서 침샘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우리 구강건조증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? 첫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낮춰야 된다. 근데 이 스트레스 낮추는 거, 부교감 신경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식호흡이다. 자, 두 번째, 이 부교감 신경 올려주려면 많이 웃어야 된다. 엔돌핀 나오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 있으면은 그거 보는 시간을 차라리 따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,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입 안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물을 머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거, 이거 도움된다. 네 번째,
침샘이 나오게 하는 데는 저작 활동, 씹기가 가장 큰 자극이 된다. 그래서 단단한 걸 씹어주셔야 된다. 힘들수록 빵을 드실 게 아니라 단단한 걸 씹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일이나 오일이나 당근 같은 채소 같은 거 씹는다든지 아니면은 잡곡밥 한 숟갈만 집어넣어놓고 계속 오랫동안 씹었다가 삼키기, 이거 운동하시는 게 도움 많이 된다. 5번째, 이 구취 관리, 구강 세균 관리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코코넛 오일 풀링 해주시면 너무 좋고, 자기 전에는 특히나 입안 세척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무셔야 되는데, 만약에 치약으로 양치한 경우에는 양치 끝나고 나서 입 안에 치약, 찌꺼기 남아있지 않도록 굉장히 여러 번 물 세척 하신 다음에 그러고 주무신다. 그 다음에 머리맡에 물 떠다 놓고 주무시다 깼을 때 입이 너무너무 말랐을 때 물을 삼키는 것보다 입 안에 가지고 입 안을 좀 적셔주는 거, 그게 더 도움 많이 되니까 중간에 깨시면은 한 모금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신다. 자, 여러분, 구강건조증 무엇 때문에요? 스트레스 때문에 귀밑샘 활동이 저하되면서 치매 분비량이 극히 줄어드는 상황이 구강건조증이다.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. 제가 이제 해결책 이야기한 거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.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 낮춰야 되니까 다시 한번 웃으면서 우리 헤쳐나가 봅시다. 자, 다 같이 롱런 합시다. 화이팅!